EBS 무릎학교 수학 김소령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령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데요. 사고력을 기르는 역할은 당연히 수학이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요리 속으로 수학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퍼즐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장이나 기름, 소금 같은 것이 부족하면 이웃집끼리 서로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학서인 진격기에는 그때 사용하던 기름 나누기 계산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통 속에 한 말, 즉 10대의 기름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7대 들이말과 3대 들이말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는 방법. 을 질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질문 파악되셨어요? 10대들이에 들어있는 우리 기름을 7대들이, 3대들이 그 둘을 사용해서 5대, 5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통을 기울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보시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인 것이 우리가 사고력을 기를 때 이런 식으로 찬찬히 해보고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두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금방 하고선 내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었지? 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다가 보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 그 기록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0대들이가 있고 7대, 3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3개의 숫자로 늘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이렇게 둘르는데요. 그래서 3개의 순서 지어진 것들로 하는데 처음 시작은 10대들이의 기름이 10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00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 기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대와 3대가 있으니까 기름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딱 3대와 7대밖에 못 셉니다. 그렇다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10대들이 기름을 7대들이에 부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10대들에 있는 기름이 7대들이로 넘어갔으니까 남는 것은 얼마고? 그렇죠. 3이 남고 7대들이에 7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대들이에다가 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3을 부었으니까는요. 예, 7하고 0하고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 3대들이를 어디다? 3대를 여기다 부을 수도 있잖아요. 3대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7, 예, 그런 경우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요? 이 7대들이 있는 기름을 3대들이에다가 부으면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여기 그냥 3은 있을 거고요. 열로 넘어가니까 3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7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3이 여기로 갔으니까 4, 3 이렇게 되겠죠. 네.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가능성들이 나오죠? 우선 여기다가 부으면 그렇죠. 여기 0 되겠죠. 그래서 0, 7, 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7, 0, 3인데 하나 더 할 수 있나요? 예.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요 3대들이에 있는 것을 여기다 부면 어떻게 될까요? 7, 3, 0 이런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해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셔서 해보시면은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쭉 따라가 보시면은요. 우선 10, 0, 0 이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요 370으로 가죠? 3, 7, 0.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알겠죠? 이거 어떻게 보시고 해석하세요? 애들하고 직접 부어보시면서 하신다면은. 우선 여기 10대들이 있는 것을 여기 7대 부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 3, 4, 3으로 갑니다. 3. 예. 요 3, 4, 3에서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6, 4, 0. 가능한가요? 네. 왜 가능하죠? 요 3대들이 있는 것을 여기다 부면 6, 4,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 4, 0 다음에 6, 1, 3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 4대들이 있는 것을 여기다 부면 6, 1,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3대들이 있는 걸 여기다 부어요. 그러면 9, 1,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한 대를 여기다 부으세요. 그러면은 9, 0,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9대를 여기다 부어주시면 이게 7대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2, 7, 1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이미 1대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3대짜리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더 들어갈까요? 여기는 3이 채워져야 될 거고요. 쭉 부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5, 요거는 그냥 이겠죠. 예. 어때요? 다 왔어요? 끝이? 끝이 다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를 여기다 마저 부으시면은요. 5, 0. 어때요?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칠판했으니까 별로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요거를 같이 자녀들과 집에서 직접 물을 부어 가시면서 하면서 딱 반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아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이런 경우 다 생각해 보면서 하는 그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사고 어렵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퍼즐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자녀들의 직접 호기심과 수학적 사고력이 솔솔 자라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가끔가다 요리책 보고 요리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네. 어떤 요리 제일 잘하세요?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요리책 보고 하실 건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특별한 요리하실 때는 우리 요리책 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케이크를 구워주시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서 케이크를 구우시면서 수학 공부도 같이 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우리 컵케이크를 만들면서 우리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요, 요구르트, 컵케이크 4개 만드는 그러한 이 방법이 여기, 방법은 없고요. 재료만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목적 밀가루 4분의 3컵, 녹인 마가린 또는 버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준비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하면, 오븐을 190도로 예열한다. 밀가루, 마가린, 설탕에 물을 넣어 말랑해질 때까지 반죽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눈에 뜨시냐 하면은 아마 4분의 3, 4분의 1, 1과 3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집중적으로 배우는 수학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낙오자가 많이 발생하고요. 고등학교가 돼서도 분수를 계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학하는데 커다란 벽이 되고 있는 그러한 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정수를 잘 다루는 어린이들이 왜 분수는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분수는 2개의 정수로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인데 2개의 정수로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수로 본다는 것이 참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수는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이미 우리가
글쎄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는 신이 만든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지내다 보니까 0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0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2에다 더해서 0 되는 수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우리 음의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읽는, 네거티브 2라고 읽는 그런 음의 정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0, 음의 정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정수들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정수들의 이제 두 가지 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 사칙 연산, 이 복잡한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고요. 사실은 이 고대인들한테도 분수는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 예, 분수는 이미 기원전부터 농토의 측량, 식량의 배분 등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그 고대인들이 이 분수 때문에 고민했는지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보실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고대 이집트들이 분수를 어떻게 나타냈는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를 2분의 1, 이런 거를 5분의 1, 요거를 10분의 1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보시면 다 분자가 우리가 위에 걸 분자라고 부르죠. 분자가 전부 다 1인 것들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분수를 한 수로 보려고 했던 이 우리 고대인들의 노력을 여기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분수와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분수도 정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1인 것이 바로 우리가 정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저 칠판에 잠깐 쓰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라는 것은 1분의 2이지요. 예, 그러기도 하고, 2분의 4이기도 하면서 3분의 6.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3도 마찬가지겠죠? 1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6, 3분의 9.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수도 분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예. 다시 이제 그러면 조리법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아까 조리법 기억나시죠? 거기 보시면은 밀가루가 4분의 3컵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계량컵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200ml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필요한 밀가루의 부피 구하실 수 있겠어요? 요구르트 컵케이크 4개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의 부피. 자, 그러면 200ml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ml에 4분의 3컵이니까 그것에 4분의 3컵이니까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을 곱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200을 4로 나눈 것에 셋을 취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00을 4로 나누면 얼마지요? 50이죠. 그것에 3을 취하니까 얼마일까요? 150ml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컵케이크를 4개씩 만들려고 한 그런 아까 조리법이었어요. 근데 아까 마가린 양이 얼마였냐 하면은 4분의 1 테이블 스푼이었죠. 테이블 스푼 맞나요? 예. 4분의 1 컵이었나요? 예. 그렇다면 컵케이크를 한 개만 만들 때 필요한 마가린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4분의 1 컵이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컵케이크 하나만 만든다 그럴 때 얼마만큼 필요하겠어요?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4분의 1에 나누기, 이건 4개 만드는 양이니까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게 컵케이크 4개 만들 때 필요한 4분의 1 컵인데 한 개만 만드시려면 그것을 4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약속하기를 나누기 4라는 것은 이것의 4의 역수를 곱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라는 것이 우리 분수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얼마였어요? 1분의 4였잖아요. 근데 그것의 역수라는 것은 우리가 분모 분자를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4분의 1에 4분의 1이 얼마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우리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4분의 1이라는 것은 요만큼이겠죠? 근데 그거에 또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얼마일까요? 총 몇 조각으로 나눈? 그렇죠. 16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16분의 1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곱할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16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면은 1과 3분의 1 컵인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던가요? 요구르트의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컵케이크를 3개만 굽고 싶어요. 컵케이크를 3개만 굽고 싶다면 우리 요구르트 필요한 양은 얼마일까요? 자, 제가 저쪽에 잠깐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조금 이상하시죠? 1과 3분의 1컵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는 사실은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이라는 게 아까 얼마나 했습니까? 3분의 3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분의 그렇죠. 이거는 똑같이 공통이니까 3 놔두시고 3 더하기 1에서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요 3분의 4 컵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건 4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3개만 만들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3분의 4에다가 얼마를 곱해 주셔야 될까요? 어떡해요? 자, 4개 만드는 거니까 일단 1개 만드는 것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얼마로 나눠주세요? 4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3개 이렇게 해주셔야죠. 4분의 1 곱하기 3가 마찬가지지요.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우리 약분하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모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누어 줘도 그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4로 나누어 주시고요. 또 똑같이 무엇으로? 3으로 나누어 주시면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컵케이크를 3개 만들고 싶으시면은 필요한 그 요구르트의 양은 얼마일까요? 한 컵이지요. 예, 한 컵이 되겠지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수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8, 9세기경까지도 이집트에서는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종이를 만들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의미하는 영어가 뭔지 아세요? 페이퍼. 예,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곳으로부터 페이퍼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헨리 린드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문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서는 기원적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사제인 아메스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견된 문서를 린드 파피루스 또는 아메스 파피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3분의 1, 5분의 1이라는 식으로 단위 분수로 나누어진 표와 땅의 넓이 또는 창고의 부피 등에 대한 문제들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 속에 잘못된 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기질이나 과학 등의 수준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근데 분수는요, 우리 중학교 2학년 8가의 유리수 단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칠판으로 가서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자연수라는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수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영과 음의 정수가 넣어져서 우리가 어떤 것이 됐냐면 정수. 그러니까 이거 자연수를 포함하는 커다란 이거 다 포함하는 그러한 정수가 만들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로부터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됐냐 하면은 유리수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수를 넣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그래서 더 큰 유리수의 집합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로부터 더 나가면
우리가 이제 실수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생기고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실수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실수들의 집합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유리수에 무엇이 더 더해졌느냐? 이제 한번 그걸 보셔야겠죠? 그래서 유리수라는 것을 영어적인 표현을 보시면은요, 유리수는 rational number. 이렇게 됩니다. 근데 rational에 여기 ratio, 사전 찾아보시면은요, 이게 B라는 얘기입니다. B. 그래서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입니다. 그럼 B로 나타낼 수 없는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실존하는 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허수 같은 거는 우리 복소수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배우는데 그거 아닌 것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 B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우리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분수가 그러면 결국은 유리수가 될 텐데요. 0.9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는 우리가 소수인데 그것도 유리수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러면 0.9를 우리가 과연 분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 0.9라는 건 어떤 의미죠? 아, 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0.9라는 것은 10으로 나누었을 때 9만큼이다 해서 우리가 10분의 9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지금 0.9를 보시니까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셨어요. 근데 이런 0.9와 같은 유리수, 0.9와 같은 그런 유한소수들은 전부 다 이런 식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점 밑에까지 0을 붙여주셔서 그만큼 분의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한소수도 유리수이고 그 다음에 끝이 순환하는 무한하지만 무한히 계속되지만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무한히 계속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부르는데 그 순환소수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유리수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배운 내용을. 예. 분수는 고대부터 농토를 측량하거나 식량을 정확히 배분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분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수학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수는 두 개의 정수를 비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수는 자연수라고 불리는 양의 정수와 영, 음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수도 정수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라는 수는 분모가 1이고 분자가 2인 분수이거나 분모가 2이고 분자가 4인 분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자도 정수이고 분모도 정수이기 때문에 분수는 정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0.9라는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0.9라는 소수는 분자가 9이고 분모가 10인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9와 10은 모두 정수이고 이 두 정수를 일정한 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0.9라는 소수도 정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의 사칙 연산 중 분수와 분수를 곱할 때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 답을 구해냅니다. 따라서 4분의 1이라는 분수와 3분의 1이라는 분수를 곱하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곱해 1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분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다양한 수의 세계,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좀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수들도 우리가 유리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소수들이 유리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리수 중에 그 소수점 이하의 자리수들이 계속 반복 없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부르는데요. 한 예를 들면은요. 우리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무엇인지 아시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우리 자연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서 양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냐 하면 2의 제곱근 또는 루트 2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루트 2를 어떻게 소수로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루트 2라는 거는 2를 제곱해서 얻어지는 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1을 제곱하면 얼마 되죠? 1 되죠? 예. 그 다음에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그러니까 2라는 수는 1과 4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는 어디와 어디 사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어요? 1과 2 사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곱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건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아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어느 사이에 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1점 얼마겠죠? 루트 2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1.1의 제곱. 이게 얼마일까요? 11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21인 거 아실 거고요. 1.2의 제곱은 1.44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시다 보시면은요. 1.4의 제곱은 1.96이고요.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루트 2라는 것은 1.4와 왜냐하면 1.96과 2.25 사이에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는 1.4와 1.5 사이에 있겠죠. 그런 식으로 1.4와 1.5.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게 1.4와 1.5 사이에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41의 제곱이 얼마인지 또 1.42의 제곱이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서 2가 어느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무슨 소수가 오는지 그것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시면은 루트 2에 대한 소수 값을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끊임없이 지속됨을 보실 수 있고 어떠한 그런 수가 반복되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이러한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책 속의 분수를 통해서 다양한 수를 보셨죠? 네. 어떻게 오늘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네. 예, 우리가 쓰는 숫자 말고도 수학에는 정말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셨죠? 네. 예,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